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의 그 일본군 성노예 그 피해 여성을 그 사진으로 기록하고 또 많은 나라에게 그 알리고 있는 그 사진가 안세용입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뭐 한국하고 또 일본은 늦은 시간이지만 또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뭐 오늘 뭐 제가 그동안 만났던 그 피해자분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를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접근하게 된 계기는 이제 뭐 벌써 한 25년 전이네요. 뭐 1996년도부터 이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경기도에 있는 나눔의 집에 그 취재차 그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그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아주 막막했고 또 그 남자로서 굉장히 그 죄송하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어렵게 취재는 맞춰서 이제 제가 되돌아왔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 나눔의 집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거의 3년 정도를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나눔의 집이 그 생긴 지 그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 갖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집 정리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때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이에요. 96년 2월에 이사를 했죠. 그때 이제 생겼을 때 모습인데 뭐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집 주변을 정리한다거나 또 그때 이 앞에 또 이제 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념관의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사진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피해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뭐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냥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분들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에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제가 잘 하는 사진으로 또 이분들을 기록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도 많았고 다른 나라에도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뭐 과거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어떤 세월을 보냈고 또 어떤 피해가 있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3년이란 기간 동안 어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이제 뭐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피해자분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 뭐 중국이라든가 또 아시아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발로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사진의 영상에 사진에서 보이시지만 지금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 나눔의 집에 계셨던 뭐 강덕경 할머니라든가 박두리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이곳에 생활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로 많이 이제 동원돼서 갔지만은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중국 현지에 남아 계시다는 피해자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2001년도쯤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은 왜 그분들이 당연히 전쟁이 끝났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남았을까라는 그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자분들과 또 중국으로 또 향해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그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는 말하는 북한 더 위쪽에서부터 뭐 베이징이라든가 또 상하이라든가 또 요즘 코로나로 유명해진 그 내륙 깊숙한 우한까지도 이제 피해자분들을 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이제 사진하고 뭐 영상 기록을 담당을 했었는데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당연히 뭐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 남겨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때 이제 연구부자분들과 만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뭐 2003년, 2005년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분들을 또 저 혼자 발로 뛰면서 찾고 또 계속해서 기록과 또 피해자분들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 가장 처음 만났던 분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위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계신 눈 감고 계신 그 이수단 그 피해자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또 연길까지 가서 또 연길에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뭐 또 뭐 그 성을 그 지린성에서 회릉장으로 넘어가서 또 삿밤을 자고 또 오지로 들어가야지만 또 3일째 되던 날 그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수단 피해자입니다. 뭐 당시 이제 뭐 젊은 나이에 뭐 고향은 이제 북한 쪽인데 이제 그 뭐 하얼빈의 아청이라든가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부근에 서 이제 위안소로 동원되어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 경우죠. 뭐 이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뭐 전쟁에 그 끝나면서 일본군들이 자신들만 빠져나가기 바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분단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 어떤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당시 그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들은 어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주둔했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반드시 그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서 피해자분들을 찾을 수 있었고 또 한 분을 찾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분들과 연락이 돼서 이제 찾는 방식으로 많이 그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이 수단 피해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동원될 때만 해도 그 위안소 안에서는 또 그 조선말을 사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또 일본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일본말을 사용해야 됐고 또 이름조차도 일본말을 사용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서도 어떤 그 버려짐으로써 자기가 오갈 방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곳에 가긴 갔지만은 그곳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그리고 돌아갈 차비도 없고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지에 남겨졌는데 그 남겨지는 순간부터 또 중국어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과. 근데 중국어를 하지 못하니까 또 중국인들과 섞여서 어떤 또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살아남기 위해서 또 중국어를 배워야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죠. 실제로 제가 이수단 피해자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말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뭐 간단한 단어 정도는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또 중국어로 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그 동족, 조선 사람 그리고 조선말을 쓴 사람이 왔는데도 그 자신의 아픔을 그 중국말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삼여 피해자, 굉장히 뭐 어린 나이에 동원이 돼서 갔었죠. 이제 뭐 그때 뭐 우리나라 나이로 13살, 그러니까 뭐 만 12세 정도쯤에 또 속아서 이제 그 뭐 몽골 쪽에 갔다가
그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 계속해서 전전하다가 그 중국을 전전하다가 이제 결국에 베이징에 자리 잡고서 사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 격겹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 또 격겹이라는 사진전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격겹이라는 제목이 이 피해자의 그 사진에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마에 주름이 보이세요? 예, 보통 이게 할머니들이 가로로 주름이 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세로로도 굉장히 촘촘한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마의 주름이 그 굉장히 촘촘히 있다고 해서 이제 격겹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또 이분들의 아픔이 어떤 과거에 뭐 70년, 80년 전의 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쌓여져 왔다라는 거죠. 어떤 중국에 남겨짐으로써 어떤 그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사투를 벌여야 됐고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야 됐고 또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실제로 국가적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은 실제로 뭐 생활이라든가 또 주변 마을 사람들과의 그런 속에서 어떤 그 천대시를 받거나 또 가정 내에서 또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정 내에서 폭력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질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 남겨지고 또 가해자 일본도 있고 또 그 속에 이제 뭐 조선인 뭐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이지만은 그런 4개국에 걸쳐 있음에도 아무도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이분들의 그 가슴속에 그 굉장히 그 아픔으로 고통으로 겹겹이 쌓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결혼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또 뭐 첩으로 들어간다거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뭐 또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위안소에서의 그런 상처 때문인지 한 10분 중에 한 8, 9분은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젊어서는 어떻게 살 수 있었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병들고 힘든 상황에서 홀로 남겨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뒤에 보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 조선족 마을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박수원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조선족 분들이 오셔서 그 할머니들을 이제 돌보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 보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뭐 2003년도니까 뭐 불과 한 55년, 60년이 흐른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기억이라든가 가슴속에 그런 분노들이 아직도 풀리지 못한 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들을 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아시아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 주로 이제 피해자분들이죠. 조선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킨 곳이 어떤 중국뿐 아니라 굉장히 뭐 동남아 뭐 버마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굉장히 수많은 나라가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왜 우리가 들을 수 없을까라는 그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디를 찾아봐도 그 다른 나라 피해자분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 2010년 전으로 해서 또그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주를 하면서도 이제 보이는 생각이 한국과 중국의 일부 피해자들만 알려지다 보니까 어떤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그 뭐라 그래야지 어떤
두 나라 간의 한국과 일본만의 그 역사적 갈등 문제로 그 굉장히 그 비화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수많은 나라인데 왜 한일 간만의 역사 감정으로만 비춰질까? 이제는 좀 무엇보다도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고 또 일본 정부 또한 숨기다 못해 왜곡하고 있지만은 어떤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피해자분들을 또 기록해서 함께 알려나가야지만 또 많은 일본 분들의 그런 움직임도 찾을 수가 있었고 일으킬 수 있었고 또 국제사회의 공감을 또 쉽게 얻을 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3년 뭐 그 이전부터 조사 작업은 계속했지만은 수년간에 걸쳐서 조사 작업을 하면서 2003년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을 시작으로 이제 피해자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동티모르 또 중국의 또 산시성이라든가 또 광시장 쪽이라든가 또 하이난까지 찾아다니면서 현지 피해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벌써 2003년도부터니까 지금 벌써 몇 년, 한 7년 정도 됐네요. 뭐 그 기간 동안, 뭐 최근에 1년 동안은 뭐 갈 수 없었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피해자분들을 찾고 또 그분들을 기록하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모두 지금까지 한 140여 분의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기록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을 찾으면서 또 발견한 것이 아직도 그 나라 곳곳에 아시아 곳곳에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던 위안소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중일 전쟁으로부터 이제 발발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몇 년도죠? 예, 1937년 난징에서 중일 전쟁이 처음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30만 명의 난징 대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일본 군인들은 어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성폭력을 한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또 죽이고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무차별적인 강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병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사병들이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이제 성병으로 인해서 전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민간인,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이 대동아의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서구 열강으로부터 해방인데 이제 그런 명분들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좀 통제라는 것이 사병들을 통제하고 성적 해소를 하기 위한 위안소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전쟁 중에 그런 걸 항상 생각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1937년도에 이제 우리가 위안부 제도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위안소 제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안소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위안소들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난징에 설치됐던 지금 요 보이시는 기아 지붕 건물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상시 한 200여 명의 여성들이 있었던 위안소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조선인 여성들이 주로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규모만 해도 엄청나고
또 그 동원됐던 여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건물이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이 난징에만 거의 뭐한 40여 곳, 4, 50곳 정도가 이제 있었다고 하고 상하이에만 그 한 150, 160여 개 정도의 그 위안소가 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네. 그 마이크를 키시고 이분 임신하신 분 그 성함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분이? 네. 박영심 마이크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려요. 박영심 예, 아니에요? 예, 예. 박영심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과거에는 우리나라였죠. 같은 조선 반도의 북한 출신의 그 피해자분인데 이제 당시 여기에는 그때는 이제 그 이제 동원이 되면서 그 위안소 안에서는 또 이제 본인의 그 박영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타마루라는 이름으로 그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전쟁의 그 일본군이 전쟁의 전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전쟁 그 군인들을 따라서 여성들도 그 위안소들도 설치가 되고 여성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박영식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송산 아니야 저 뭐야 버마 전선을 따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연합군에 의해서 밀리면서 그 버마 송산까지도 이제 가서 그 피해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뭐 KBS에서 이제 발굴한 영상이라든가 칼라 복원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분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진 또한 이제 그 송산에서 이제 잡혔을 때, 그러니까 잡혔다기보다도 연합군 포로가 됐을 때 그 찍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뱃속에서 그 이제 뭐 굉장히 스트레스 같은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당연히 그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북조선에 다시 돌아가서 생존에 계시다가 이제 그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임마누엘 당시 병원으로 썼던 건물인데 이제 필리핀 로하스 지역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마닐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섬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일본군이 이 병원 건물을 수비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주변의 여성들을 그 마음대로 그 잡아다가 여기 방마다 가두면서 이제 성노예로 삼았던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만 봐도 큰 규모임을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시내에 있는 그 위안소 건물이에요. 여기 이제 스페인식 건물인데 뭐 지금은 굉장히 낡고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은 당시 이 모양새만 봐도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건물로 생각이 돼요.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고 그 위안소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일본군 장교만이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사교 클럽처럼 운영이 되던 그 장교들을 위한 그 위안소 건물이에요.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자카르타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차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수카붐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도 아직 그 위안소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위안소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아직도 건물이 남아 있었고 요 건물 뒤쪽에는 당시 이제 그 일본군으로부터 한 12살 나이에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 피해 여성이 그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생존한 여성들의 언니 두 분도 그 이제 또 다른 위안소에서 이제 그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 자매가 이제 그 다 피해를 받았던 경우죠. 예. 왜 이 할머니는 왜 이런 풀밭 앞에 서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이 풀바다 앞에 서 있을까요, 할머니는? 네? 그냥 뭐 이유 없이 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당시 요 지역이 요 지금 풀밭이죠. 아까 밭으로 변해져 있지만은 여기가 그 위안소가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시 그 14살 나이에 이제 동원돼서 가서 처음에는 집도 여기가 빠레빠레 쪽이 아니라 더 이제 도시에 가까운 지역인데 일본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이 또 다른 도시에 왔는데 거기에는 또 일본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풀밭에 그 당시 건물이 있었던 지역에서 그 피해를 받았고 요 뒤에 보면 뾰족한 건물이 있잖아요. 요것도 당시에 일본군이 회의도 하고 그 뭐 이렇게 뭐 쉬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던 그 당시에 쓰던 건물이 아직도 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분이 살던 곳에서 거리가 5분 거리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보면은 자신이 뭐 이렇게 일을 보기 위해서 시장을 간다거나 뭐 어떻게 일 보기 위해서 나간 때도 뭐 애들로 멀리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앞을 지나다 보면은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런 그 기억들을 그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속에 그 묻어둬야만 되는 그런 현실들이 그 있었던 곳입니다. 만나러 갈 때도 뭐 옛날에는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찾았지만 요즘은 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가족들을 통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데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간다고 이제 연락을 하고 전체적인 일정을 짜죠. 그러고서 이제 마을 앞에서도 이제 전날 들어가기 전날에도 할머니에게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근처까지 왔으니까 들어간다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을 앞에서도 전화를 했어요. 다른 할머니한테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간다고 전화를 하니까 아드님이 받으시더니만 3시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막상 가니까 그 할머니의 그런 그 살아있는 모습은 볼 수 없고 관에도 입관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거실에다가 그냥 마루 바닥에다가 이제 그 두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이렇게 영정을 해놓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간이라는 게 많이 없죠. 항상 제가 다닐 때도 이분들을 만나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얘기를 나누잖아요. 얘기를 나누면 그 다음에나 그 이듬해 가면은 그 얘기의 양이 확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기록을 남기기가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할머니들이 급속도로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만난 지 뭐 3, 4일 만에 2, 3주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뭐 어디서 돈 줄 데가 없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만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남겨야지만 언제까지 생존해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뭐 기록을 남겨야지만 나중에라도 교육이라든가 또 일본에 대항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알렸지만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닐 때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중국에 남겨지신 분들이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조선 아니면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시아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아시아에 대한 기록을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분들의 얘기가 이중 통역을 해야지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통역을 데려가서 들을 때만 해도 이분들의 얘기를 100%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통역의 통역을 이중 통역을 듣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거의 뭐 저한테 할머니가 한 얘기에 저한테 전달해 오는 거는 뭐 20% 30% 불과 그 정도만 전달해 오는데 그 증언 영상을 푸는 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 비용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는데 한국 정부에 또 하니까 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앞으로 기록돼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풀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만두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또 이 마을에 또 찾아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시는 분들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뭐 꾸준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예, 앞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만난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 있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금 할머니들이 뭐 하시는 걸로 보이세요? 네, 네,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할머니들이 가슴에 꽁꽁 싸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혼자 그 가슴에 품고 있어 그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필리핀을 갔더니 할머니들이 모여갖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 가라오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못 부르면 이 할머니들과 어떻게 보면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노래라든가 어떤 이 그 춤을 통해서 그 풀어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마닐라에서도 차로 한 2시간 거리 그 아라야트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어떤 피해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옆에 한 할아버지가 한 분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왜 와 계시지? 막 그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또 얘기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끝나고서 물어보니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와서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혀 뭐 불가능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남편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혹시 알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처음부터 알고 결혼한 건 아니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숨기고 결혼을 했던 거죠. 자기 마을에서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막상 얘기를 하면 남편이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고서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그 아픔을 이제 받아줬던 거죠. 받아주면서 이제 그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를 감싸 안아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수요 데모를 하기도 하지만은 필리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기가 일본 대사관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데모도 하고 또 이 데모를 할 때 이 피해자하고 주변 시민단체만 오는 게 아니라 또 특이하게 이렇게 가족들이 그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그 영정사진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2차적인 피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사진이라든가 가족들도 나와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걸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 팔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와서 같이 이제 그런 물품을 팔아서 어떤 이분들의 활동 자금을 이제 모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분들의 그런 아픔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하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고, 이제 그렇게 남들의 의식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이분들을 외면시하고 또 수군대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필리핀 쪽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난다. 기억나요? 할머니 춤춰요. 춤추는 거. 지난해 2월 다시 만난 이수단 할머니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누가 널 버리고 갔니? 이젠 나랑 같이 살자. 2014년에도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인형을 진짜 아기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군에 끌려온 19살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아청 위안소에서 낮엔 사병, 밤엔 장교에게 고통받았고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동티모르에서 만난 또 다른 위안부 피해 자매입니다. 언니는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May sabi na naman baho tutuos. Baho tutuos maka hawe kalai magpuro kali na naman poribaya. 동생이 언니 목까지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고통은 남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알츠하이머보다도 강했습니다. 안세홍 씨는 해외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세홍 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각국 변방으로 떠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자비를 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할머니, 저 기억하겠어요? 예? 사진 찍는, 예? 사진 아유. 찍었는데 사진 찍었어. 예. 아유, 완전히 말라갖고 완전히 할머니 옛날 모습이 없네.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한 채 겹겹이 상처만 남은 위안부 피해자들. 그래서 안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겹겹 프로젝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 제가 만난 지 3일
그러나 아직도 일본에서 사진전을 할 때면 극우 단체의 방해를 받곤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아시아 전역의 위안부 피해자를 기록하고 알리고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제 뭐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이수단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경로원의 앞에서 이제 보셨던 그 할머니인데, 이제 그 할머니를 제가 계속 꾸준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피해자분들도 만나왔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쓰였던 그 피해자분인데, 이제 뭐 만날 때마다도 항상 이분이 이제 중국 국적을, 그러니까 중국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말을 다 잊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할 때도 중국어로 대화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과거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자신의 아픔을 동족 사람에게 중국어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다른 모습보다. 그러면서 항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젊어서는 아까 뭐 이제 마을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경로원에 들어가 사셨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대부분의 중국에 남겨진 분들의 열이면 한 8 정도가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돼버렸었어요. 위안소에서 너무 가혹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할머니도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정신분열증도 생기고, 또 이렇게 아이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이렇게 인형을 진짜 아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인형도 이제 경로 원장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할머니가 받아들고서 하는 얘기가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아기처럼 아까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꼭 껴안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 뭐 시작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 나눔의 집에서 3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90년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 알려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록하고 많이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또 하나는 피해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또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또 뭐 후원금을 주셔서 이제 그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돈은 가져다 드리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돈이 오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오히려 뭐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제 꼬이다 보니까 그 돈을 또 가져가게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할머니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이 굉장히 뭐 곰팡이도 끼고 뭐 이렇게 창고 같은데 보도블로 천장도 제대로 없어서 이렇게 지붕에 천막천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집을 고쳐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집 고쳐드리는 돈을 들여봐야 이게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또 이제 저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직접 가서 이렇게 뭐 페인트 칠도 이제 새로 해드리고 아까 방도 이렇게 이제 겨울엔 춥잖아요. 난방도 제대로 안 천막으로 치어지는 상태에서 되게 추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열재 이 단열재도 이제 중국에 없어갖고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갔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고 이제 천장도 이제 천막을 걷어내고 저렇게 그 샌드위치 판넬 있잖아요. 그거 뭐 두꺼운 한 15cm짜리를 구해다가 이제 그 만들고 이제 석고보도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할머니 방을 이렇게 새롭게 꾸며드리는 일을 좀 했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갔던 사람들 뭐 일본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우리나라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서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가장 중요한 게 할머니들의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아프신 데가 있으면 의료 지원들을 이제 꾸준히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디 간다고 이렇게 알리면은 할머니들에게 이제 그 가져다 드리라고 많이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 혼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막 20kg짜리 박스가 막 서너 개씩 막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같이 갈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이 할머니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또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 할머니도 겨울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옷이라든가 이제 겨울용품들을 이제 그 전달해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취재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피해자분들이 계속 뭐 가자마자 돌아가시기도 하고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목소리 또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그런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또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나라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방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 뭐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그 일본으로부터 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금기시되는 그리고 아직 동남아 인도네시아라든가 동티모르라든가 필리핀도 일본의 많은 지원을 받다 차관이라든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나라 현지 국민들도 이 문제에서 잘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기록조차 남길 수 없는 여력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뭐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무조건 떠나서 이분들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계속해서 남겨야 된다는 또 기록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뭐겠어요. 또 기록이 쌓여야지만 역사를 쓸 수 있듯이 어떤 하나하나의 기록들을 또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주로 제가 사진가다 보니까 이제 뭐 사진전으로 많이 풀기도 하지만은 어떤 강연회라든가 뭐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까 겹겹이라는 책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2013년도에 이제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에 관한 책을 먼저 냈었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이 나와서 이제 그게 됐고요. 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책들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으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죠. 이것도 이제 코로나 덕분에 또 해외에 나갈 수가 없고 또 계속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책을 쓸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는 뭐 일본군 위안부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시아의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이 스스로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든 일본군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갔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자신의 그런 피치 못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려갔었고 또 현지에서도 아무런 뭐 자유도 없이 강압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라는 말을 써줘야 되지만 그리고 또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위안소라는 말 자체가 일본이 만든 용어거든요. 그 용어 자체로 미화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좀 일본의 그런 잔인한 제도, 위안소 제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은 이제 뭐 일본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진짜 뭐 이렇게 우익들이 뭐 전시장 앞에 와서 뭐 데모 활동도 하고 또 이거 자이토쿠 뭐 강연 때도 와갖고 뭐 이제 방해 활동하기도 하지만은 또 정작 일본의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할 때도 굉장히 뭐 불합리하게 뭐 전시도 취소당하고 또 취소를 당했지만 여기서 더 이상 그들의 취소당한 것을 받아들이면은 일본 땅에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일본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제 가처분 재판까지 시작해서 이제 긴박하게 이제 전시를 재개를 할 수 있었지만 또 니콘 측에 굉장히 많은 방해도 받으면서 저도 몰랐는데 그때 뭐 있기 전까지 니콘이 이제 미쯔비시 계열 회사더라고요. 미쯔비시가 당시 전쟁 당시에 전범 기업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니콘도 전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를 저는 미처 몰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지만 이제 이 기획의 계기를 통해서 니콘 살롱, 그러니까 니콘 기업이 그런 기업이라는 것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또 본재판을 하면서 또 이런 니콘의 그런 부당한 판결, 아까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또 항의도 하고 또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결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승소를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저 계속해서 뭐 끊임없이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진전 시민청 사진전에서도 사진전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는 내 책을 쓰고 나서 뭐 여러 강연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이제 피해자분들하고도 이제 뭐 통역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또 지원자로부터 메일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풀바다 앞에 계시던 할머니 보셨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내에 단고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단고라고 그러는데 조그만한 새알 같은 떡을 만들어서 이제 시내에 있는 제과점에 갖다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굉장히 할머니 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당장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자들이 할머니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이제 생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할머니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피해자분들을 이제 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문제를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그런 계기의 일환으로 좀 요즘 디지털 아카이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지금 뭐 일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제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 네이버나 뭐 다음 뭐 또 아니면은 그 뭐 구글에서 격겨 프로젝트를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주주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전시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상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영상이 나가고 있나요? 화면이? 아, 잠깐. 아, 이렇게 가상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볼 수 있게 그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피해자 증언 영상들도 이제 다 볼 수 있게 좀 만들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Chị 있도록 bên đại chị xin nó mà lại phao đi nổi. 하고 À chị xin. 있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뭐 얘기들도 이제 글로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어하고 한국어랑 우리말하고 또 영어로 3개국어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여유가 되면은 또 뭐 이제 그 중국어라든가 뭐 다른 나라 말로도 좀 이렇게 같이 좀 계속해서 좀 해 나갈 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참고로 요게 그 최초로 만들어진 그 일본군 위안소예요. 그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진 최초의 다이치 살롱이라고 이 건물이 보기에도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뭐 건물이 깔끔하게 남아 있는데 당시 여기에는 이제 그 일반 사병은 이용을 못하고 이제 그 해군 장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 건물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시 분수대가 있던 자리고 요 주변으로 이제 뭐 악사도 있고 연주를 하면 이제 그 뭐 여성들과 그 군인들이 춤을 추면서 둘이 이제 서로 눈이 맞아서 2층의 방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 이제 여성들과 남자가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그런 뭐라 성 활동을 한다는 그런 식의 그 걸로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무슨 산이죠? 후지산. 건물 안에 후지산 모양이라든가 옆에는 이제 그 일본의 제일 큰 비아코가 있죠. 호수. 비아코 문양들이 이렇게 아직 그 건물 곳곳에 그 일본의 잔해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지금 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뭐 십시일반 뭐 번역을 도와주신다거나 여러 가지를 함께 해주시면은 또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자료들은 계속 저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할 계획이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뭐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만들어야죠. 이제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계속해서 추가해 놓고
뭐 이제 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에다가 이런 것도 좀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제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시아 전체 문제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아픔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금 현재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소녀상 세운 걸 가지고 또 일본 그 외무성이 일본 정부가 또 독일 정부에 또 항의를 해서 또 독일 정부가 저 진짜 그럴 줄 몰랐거든요. 독일 그 베를린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또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실제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일본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관심도 없죠. 사실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한일 관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아시아 전체로 끌고 가야지만 또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